바로 우리가 호위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호위함은 시의 이름이 붙습니다. 대구급, 인천급 뭐 이런 식으로 붙는 거죠. 근데 호위함이라고 그러면 이지스 구축함보다 작으니까 에이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작은 고추가 맵다. 예, 단순한 보조 전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세요. 빠른 기동력 갖추고 있고요, 강력한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해군의 어떻게 보면 차세대 주력 전투함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고요. 스텔스 성능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준수한 대공, 대잠, 무장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방어부터 시작해서 적 잠수함, 탐지 공격까지 모두 가능한 게 바로 한국형 호위함입니다. 베이비 이지스인가요? 진짜 작지만 뭐 다 가지고 있네요. 스텔스 그거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컴팩트한 사이즈에 우리의 어떤 주변 서해로부터 남해, 동해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의 삼면에 이르는 해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최적화되어 있는 그러한 수상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울산급 배치 3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첨단 기술들을 또 활용한 그러한 또 강력한 공격력과 또 방어 능력을 또 갖춘 그러한 또 호위함들이 또 지금 신규 건조돼서 해군에 또 인도되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이 튼실한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늘을 지키는 능력을 담당하는 것은 해군 미사일, 그리고 적의 잠수함을 잡는 무기체계는 홍상, 국산 127mm 함포를 탑재를 해서 어느 정도 화력도 발산이 가능하고요. 그야말로 작아도 강력한 화력과 방어력을 자랑하는 함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수출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큰 함정을 찾는 나라들만 있느냐? 아닙니다. 작은 국가들은 오히려 밸런스가 잘 맞으면서도 여러 임무에 투입이 가능한 그런 함정을 찾는 국가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필리핀, 이미 인천급 기반의 호세 리잘급 2척이 수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추가 도입 논의까지 지금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폴란드, 저는 이 폴란드 요새 정말 사랑하게 된 국가입니다. 많이 사갔나요? 해군 무기까지 이분들이 아주 관심이 있어 하세요. K 방산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도 육군 무기 체계에서 만족감이 크다 보니까 그러면 해군 무기도 잘 만들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냐라는 게 저희 내피셜입니다. 앞으로 우러 전쟁이 계속 될수록 그죠. 중요한 얘기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페루와 울산급 배치 3 기반의 3,400톤급 호위함 수출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남미 최대 방산 계약이 된 거예요. 남미까지요? 예. 이거 페루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중남미로 수출할 수 있는 이 기반이 되는 국가거든요. 그곳에 해군 함정이 정식으로 수출 계약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 그 기점으로 중남미의 해군 무기 체계를 많이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죠. 대구함 대 세계 주요 호위함의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대구함은 2,800톤급이고요. 일본의 아키즈키급은 5,000톤급, 그리고 중국의 054A급은 4,000톤급, 독일의 MEKO A200급은 3,700톤급입니다. 한국이 제일 좀 작은 편에 들어가요. 레이더 중요하죠. 레이더는 한국의 대구급은 국산 A사 레이더를 쓰고, 그리고 일본은 이지스 계열의 레이더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중국은 PESA 레이더를 사용을 한다고 해요. 타입 3A2 382형. 그리고 독일에서는 A사, 역시 A사 레이더인데 독일에서 생산한 A사 레이더를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함정에도 스텔스 성능 중요한데요. 대구급 스텔스 성능 갖추고 있고요. 작전 능력이 대구급은 그냥 모든 거예요. 대공, 대잠, 다목적, 그냥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본은 방공 능력에 특화되어 있고요. 중국 역시 다목적이고, 독일은 역시 다목적입니다. 초계함, 일본함이 들어올 때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시스템을 다 달았죠. 영국의 BA 어디에 뭐 미사일은 어디 시스템 뭐
다 달아서 그럼 150% 이상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네. 외인 걸 한 60%까지 다운돼. 거기서 우리가 많이 배운 거죠. 다 좋은 게 아니라 인테그레이션 안 되는 거야.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 함정들이 통째로 나가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이 문제도 있다고 봐요. 어떤 나라가 배를 설 때 배는 어디 거 예를 들어 중국 거 사, 미사일은 어디 거 사, 인티는 누가 할 거야? 기술이 있어? 잘 돼 있네. 한국 거 밸런스 맞춰 그냥 가져오자. 그런 문제도 있다고. 최근에 이러한 뭐 비단 해양 방산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최근에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주요 핵심 중에 하나가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인테그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무기 체계에 다양한 그런 전자적 장비라든가 각종 그런 무기 체계들의 연동 체계가 가능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단순한 어떤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통합만이 아니라 인터오퍼어빌리티라고 하는 상호 운용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무기 체계와 무기 체계, 다른 종류의 서로 간의 무기 체계의 어떤 연동 간에서 시너지까지를 발휘할 수 있어야지만 오늘날 현대 무기 체계에 있어서의 그런 무기 체계의 기대 효과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그럼 전투함들 처음부터 잘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저희가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약간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요? 대한민국이 처음 만든 전투함이 울산함이었어요. 근데 울산함을 만들었을 때 당시는 우리가 원천 기술이 좀 부족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가 잘못돼서 무게 균형 자체가 맞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을 처음부터 다시 하고 배를 다시 만드는 게 원래예요. 원래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은 돈도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어떻게 해결을 했겠습니까? 시멘트 부었나요? 그러니까 시멘트 부어서 이렇게 무게를 맞췄겠죠? 이렇게 하면서? 슬프지만 딩동댕. 진짜야? 예, 함수 부분에 시멘트를 부어서 밸런스 자체를 인위적으로 맞춘 거예요. 웨이트 앤 근데 밸런스. 오히려 그게 좀 새로 다 부수고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거 저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빨리 땡빵할 것만 찾았구나. 빨리 전력화해야 되고 이게 빨리 전력화 되지 않으면 그만큼 전력 공백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그렇게 만들던 국가에서 지금은 전 세계가 알아봐줘. 주목하는. 이게 사실은 함정 건조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 현대그룹을 창업했던 고 정주영 회장, 사실 현대라고 하는 그룹은요 이제 건설업으로 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현대가 이제 배도 잘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 배를 건조한다는 것은요 영어 단어로 shipbuilding이라고 합니다. 함정 건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콘크리트에 대한 어떤 시공 건설에 관련된 기술들이 접목되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게 사실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게 사실 이런 관련된 그런 기술들의 어떤 접목이나 활용들이 복잡하게 이런 것들이 연관돼 있다는 것이죠. 와 진짜 K방산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야말로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 아직 끝도 안 났는데 지금 중간 정도까지 왔는데 그 모든 분들 국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지금 창대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세요. 시멘트를 넣는데 이제 그러니까요. 콜드런치를 하잖아요. 그거 몇십 년 만에 된 거죠? 반세기 만이죠. 근데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그죠? 왜냐면 실패하는 나라도 되게 많잖아요. 아유 그럼요.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무기 체계라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 그런 무기 체계를 잘 못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해군 무기 3개를 살펴봤잖아요. 끝이냐? 아닙니다. 또 있어요. 더 있습니다. 너무 많지만 그냥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고석정. 윤영하급 고석정이라고 불리는 물건이 있는데 이거 역시 작지만 강력한 전투함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동성 최고 속도가 40노트가 나와요. 전투함 치고 굉장히 빠른. 아까 다 거의 31노트였잖아요. 그렇죠. 빠른 속도인데 소형 전투함이니까 빠른 속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130mm 유도 로켓이 장착이 돼 있고요. 76mm 함포, 이 정도 급의 76mm 함포, 이 펀치력이 엄청 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KVLS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까지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소형이지만 정말 무시무시한 무기 체계고 우리 해군이 현재
18척을 운영 중에 있는데 너무 괜찮으니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무기 체계고요. 또 상륙함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마라도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던데 마라도함 교수님 어떤 함입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뭐 마라도함뿐만 아니라 또 독도함도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되게 많네요. 진짜 생각보다. 예,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호위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제 이러한 어떤 도시의 지명을 함정의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요. 또 이러한 독도함이나 마라도함과 같은 울릉도도 있나요? 울릉도함은 아직 없습니다. 나오겠죠. 제주도함도 아직. 앞으로 이제 시리즈로 나올 아,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러한 또 함정들은요 다목적 임무를 수행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그 보급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는 병력과 장비 같은 무기를 또 수송해 준다든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함정에서 사용하는 해상작전 헬기나 그리고 해군이 운영하는 또 회전익 기체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헬기와 같은 그러한 무기 체계들을 또 싣고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함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함정의 크기도요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함정 끝에서 끝을 보면 그 끝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갑판 위에 마라도함이나 독도함과 같은 이런 함정은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사이즈가 큰 함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장비와 물자, 무기 체계들을 싣고 보급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특수 목적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함정인데 최근에는 이 독도함 같은 경우에는 갑판을 연장한다면 일부 연장을 해서 이제 일부 수직 이착륙 기체나 일부 또 함정에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함정 이착 이함과 착함이 가능한 이러한 고정익 항공기를 또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금 뭐 아직 우리 해군은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유사시 경항모급으로 우리가 그걸 개조해서 또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무기 체계가 마린온이라는 무기 체계가 있어요. 물론 해군은 아니시지만 날아다니는 무기 체계 전문가 우리 아재님께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누가 자꾸 전문가? 이거 옷은 딱 전문가인데. 아이고. 마리논 수리논의 파생형인데 해병이 상륙 돌격을 위해서 만든 헬리콥터가 되겠죠. 지금 이런저런 나라에서 많이 보고 있고요. 비공식적으로 제가 어떤 나라에서 좀 봤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곧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아서 가성비에 가심비까지 가지고 있어서 그 나라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 수주는 안 터지는 것 같거든요.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몰래 봤는데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중동에서 봤습니다. 저런 게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 산불 끄는 거에서 들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 얼마 전에 불이 많이 났잖아요. 이때 산림청 헬기가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군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헬기가 가서 진압을 같이 했죠. 거기에 마리논도 합류를 했죠. 네, K방산 해군 무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육군만이 또 아니고 이렇게 해군까지 우리가 장악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건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너무 감회가 새롭고 여태 50년이 이렇게 흘러온 만큼 앞으로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해양 방산 무기 체계는요, 사실 육군의 지상 무기 체계와는 좀 다른 부분이 도입 이후에 10년, 20년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20년, 30년, 많게는 그 이상도 우리 해양 무기 체계의 이러한 잠수함, 구축함, 호위함 등등등 이런 무기 체계들을 오랜 기간 또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우리나라 해군 함정을 수입한 국가, 구매한 국가는 일종의 우리 입장에선 애프터 마켓 시장이 열린다고 봐도 돼요. 그런 해양 MRO 시장까지도 우리가 본다면 정말 엄청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 해양방산의 이러한 무기 수출이 이 우리 K방산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보더라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앞으로의 우리 미래 해양 무기체계, 우리 해군 무기체계에 또 하나의 고민거리도 있긴 한데요.
USV, 그러니까 Unmanned Surface Vehicle, 그러니까 이제 무인 수상정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UUV, 그래서 Unmanned Underwater Vehicle, 이거는 무인 잠수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국내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이 해검이라고 하는 무인 수상정을 해군에 인도함으로써 해군이 공식 전력화 배치를 하게 됐어요. 이제는 무인 함정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사실 2023년 8월에 미 국방부에서 제4차 대중국 봉쇄 전략이자 상쇄 전략을 발표했는데 바로 리플리케이터 전략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플리케이터의 리플리케이트는 복사하다 또는 복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부상하는 중국의 해군력이나 군사력을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어떤 군사 정책인데요. 이러한 군사 전략의 핵심이 바로 대량의 무인 소모성 무인 전력을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발표해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개념이 바로 네이비시 고스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유령 함대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제는 이러한 구축함이나 호위함, 그리고 잠수함, 더 나아가서는 항공모함까지도 이제는 무인 항모 전단을 꾸리겠다. 이제 미국이 바라보는 그러한 어떤 미래 해양 해군 무기 체계의 방향은 그러한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해군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숙제이자 또 우리 해군이 함께 고민해 가야 할 그런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낼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HD 현대가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일링거스와 함정 동맹 협정을 체결했다라는 건데요. 대한민국이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랑 동맹을 체결했다, 이런 뉴스 저 처음 들어보고요.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군함 한 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재료비가 한 50% 들어가고 인건비가 30%, 설계 기술비가 10%, 기타가 한 10% 들어간다라고 해요. 근데 미국이 재료비 비싸지, 인건비 비싸지, 설계 기술비 비쌉니다. 왜 지금 미국이 한국 회사랑 이런 협정을 맺어서 군함을 같이 건조하려고 하는지, 어떤 분들은 그냥 미국이 동맹이 별로 없으니까 그나마 기술력 가진 한국하고 할 수밖에 없어, 혹은 이번이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교수님 의견에 어떻게 보면 찬성을 합니다. 미국도 노후화되어 있는 함정을 최신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인화도 시켜야죠. 그러려면 좋은 파트너 있어야 되는데 우리와 파트너십을 맺으면 우리만 돈 버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미국도 좋다. 진정한 동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해군의 K 방산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해군 지금까지 NLL 사수하면서 피와 땀으로 하셨던 우리 전우분들이, 갑자기 눈물이 나. 그때 저는 하늘에 있었고 그 노력이 이렇게 지금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육상 전력뿐만 아니라 이 해군 무기가 이만큼까지 물이 올랐다라는 걸 또 새롭게 알게 됐고요. 앞으로가 더 승승장구할 이 미래들이 기대가 됩니다. 바다에서도 K방산 앞으로 얼마나 더 터질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 저희 화이팅을 외쳐볼까요? K방산 화이팅! 해군 화이팅! 깊은 바다 숨쉬는 도산 항창호함 탐한 능력 최고의 국산 잠수함 세종대왕함 이지수의 눈으로 수평선 너머까지 감시하는 수호자 대구함 울산 함정의 전투함 적의 위협 차단하는 날카로운 검
과도함 상륙작전의 거인 독도함 해상기동 기지의 힘 말이 놓은 하늘에서 바다를 아우르며 대한민국 해군 역세계를 압도하리스 대한민국 해군 역세계를 압도하리스